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윤입니다. 이번에는 에디슨 모터스 관련해서 쌍용 자동차 인수합병 관련해서 좀 하고 싶은 얘기 간단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의혹 제기,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쌍용 자동차의 정상화를 위해서 확신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근거들을 보여주실 수 있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에디슨 모터스가 지금 상장 기업으로 에디슨 EV라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에디슨 EV는 세미시스코라는 회사로 출발을 했던 국내의 디스플레이 제조사였습니다. 2017년서부터는 전기차 사업에도 뛰어들었죠. JAC와 함께 MOU를 체결을 하고 2017년도에 세종시에다 공장을 만들어서 2018년서부터는 초소형 전기차 스마트 D2라는 모델을 이마트 유통을 통해서 판매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시원치 않았어요. 15kW 모터 20마력 정도 되나요? 네, 그 정도 되는 모터에 주행거리가 환경부 기준 92.5km 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뭐 겨울철에는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굉장히 작은 초소형 전기차, 2인승 전기차였고 실내 구성도 뭐 고급스러움하고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한 400대 정도 판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공서, 우체국 정도에 납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소형 전기차로 전기차 사업을 시작한 그 세미시스코를 2021년 6월에 인수를 했는데 이 세미시스코는 그럼 전기차를 어떤 방식으로 생산을 했느냐? 이 지리, 중국의 지리 자동차의 지더우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 지더우라는 브랜드가 지리 자동차의 초소형 전기차를 만드는 서브 브랜드입니다. 여기에서 2015년도에 출시한 EV 제타 시리즈, D2 시리즈를 그대로 수입한 겁니다. 개발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 차를 가져와서 국내 조립해서 판매를 해서 2,200만 원에 판매라고 보조금 해서 뭐 저렴한 가격에 출시를 했는데 신통치 않았어요. 이 지더우에서 만든 이 D2라는 전기차도 중국에서 반응이 그렇게 신통치는 않았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우링 홍강미니 EV 이런 모델들 데이트를 치고 있습니다만 그런 모델에 비해서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는 모델이었습니다. 어쨌든 세미시스코라는 기업을 2021년 6월에 인수를 했습니다. 140억에 인수를 했는데 여기에서 강윤권 대표의 자기자본은 40억이었고 나머지 100억은 투자조합을 통해서 조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조합에서 조달된 100억이 11월쯤 주식이 고점을 찍었을 때 거의 70% 이상이 빠져나갔어요. 보호예수가 된 건 최대 주주에 해당하는 그 주식뿐만 보호예수가 되고 이 투자조합의 투자 규모가 훨씬 더 컸습니다만 이건 다 분산이 되었기 때문에 각각으로 보면은 최대 주주가 아니어서 보호예수 그 제한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 70% 이상이 고점에서 투자금을 환수해서 시세 차익을 보고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세미시스코가 전기차 사업을 시작하면서 계속 만년 적자로 3년 이상 적자를 이루고 있었고요. 그리고 2021년도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서 아마 에디슨 모터스가 인수하지 않았다 그러면 법정관리 항목으로 분류가 됐을 텐데 에디슨 모터스가 인수를 하는 바람에 더군다나 에디슨 모터스는 쌍용차 인수 대상자로 거론이 되고 있는 이슈가 합쳐져서 한때는 4,000% 이상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그런 엄청난 지금은 한 1,300% 정도 주가가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1,800원 정도 하는 주식이 한 28,000원 정도로 올라가 있고 계속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만년 적자 그리고 자체 개발한 EV도 아니고 중국에서 아주 판매량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초소형 전기차를 수입해서 그걸 국내 유통을 해서 변변치 않은 영업이득이라고 할 것도 없는 그런 성과를 낸 기업이 지금 시총이 8,000억이 넘습니다. 8,200억 정도 됩니다. 비즈니스는 다양한 환경이라든지 이슈 그리고 흐름 또 자본이 또 흘러가는 어떤 길목에서 그런 어떤 기회를 잡아서 더 큰 어떤 사업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어떤 기지를 발휘해서 계속 확장을 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이 사업가로서의 능력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입장에서 계속 언론에 나오셔가지고 지금까지 마치 쌍용차 인수 전에 많은 자본을 마련을 해두시고 그 많은 자본을 가지고 내가 이걸 다 쌍용차의 회생을 위해서 연끌을 해서 쏟아붓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드는 어떤 것들이 저는 좀 우려스럽다. 물론 이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가는 이 분위기가 저는 사실은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쌍용차를 인수하는 대금, 그 비용, 그 자금의 상당 부분이 쌍용차를 에디슨 모터스가 인수를 하겠다라는 그 기대 심리에 의해서 모여진 형성된 미래 가치가 반영된 자본에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돈들이거든요. 어쨌든 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가로서의 능력, 그리고 또 어떤 흐름을 관통하는 그런 감각,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본을 형성하고 그걸 통해서 어쨌든 그 주체가 되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 최대 주주인 입장에서 그 자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전적인 권리는 그 최대 주주에게 있는 거니까 뭐 가타부타 불법이 아닌 이상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그렇게 해서 조성을 하셨으니까 뭐 그걸 어떻게 표현하든 제가 뭘 할 건 아니에요.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이것보다도 과연 쌍용 자동차가 1년 안에 전기차를 10종을 내시겠다. 그 다음에 2030년까지 30종의 전기차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최대한 흑자 전환을 빠른 시일 내에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에디슨 모터스가 또 에디슨 EV가 이렇게 국내 완성차 사업에 들어와서 전기차 10종을 선보일 수 있고 또 2030년까지 30종이면 거의 글로벌 탑 10에 들어가는 기업들의 그런 계획하고 거의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자, 투자금은 그렇게 해서 마련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쌍용이 매년 3천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쌍용에 들어와서 뭐 R&D에 아무런 비용 쓰지 않고 그냥 현재 현상 유지만 한다 그래도 1년에 3천억씩을 계속 쏟아 부어야지만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인수 자금 외에 뭐 본인의 어떤 재산이라든지 자산 또 동원할 수 있는 투자금 이런 것들은 차순위 투자를 위해서 아니면 미래 어떤 경영을 위해서 아껴두시고 미래 가치를 통해서 조달되는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고 또 인수 합병에 대한 거대한 이슈가 작용을 해서 전반적으로 시총이 크게 확대가 되고 그 미래 가치가 반영된 기업을 담보로 해서 투자를 받아서 쌍용 자동차를 인수하는 그런 자금으로 일단 충당을 하고 그 외에 위기 자금이라도 개발 자금, R&D 자금은 내가 쌍용 자동차 인수 이전에 형성됐던 내 돈을 가지고 내 돈 내산을 해서 정말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가만히 있어도 3천억씩 계속 손해가 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전기차 플랫폼을 일단 만드셔야 될 거예요. 10종이든 뭐 5종이든 앞으로 2030년까지 30종이든 이 플랫폼을 만들지 않으면 파생해서 모델을 여러 개로 만들기가 정말 어려워요. 개별 모델에 각각의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 플랫폼을 꼭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글로벌 기업들이 왜 전기차 플랫폼을 너도 나도 막 개발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특히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MEB 만들다가 안 되니까 그 PP 만들었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SSP로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플랫폼을 변경을 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완성화된 플랫폼이 있어야 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각각의 세부 모델을 만들 때 개발 비용을 최소한 아낄 수가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만들지 않고 독자 모델을 만들려면 글로벌 기업에서 한 모델당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개발비가 3천억 정도입니다. 한 모델 만드는데 그 정도 들어요. 플랫폼을 만들어 놔야 그나마 세부 모델들 여러 가지 가지치기 모델들을 만들 때 그만큼의 비용을 쓰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신차 출시할 때 비용을 아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플랫폼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일례로 현대에서 만든 EGMP 이게 억 단위가 아니라 조 단위의 개발비가 들어간 거예요. 이런 쓸만한 플랫폼을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쌍용차 인수대금에 막 3, 4배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비용을 지금 그런 투자금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냐 아니면 이런 플랫폼 없이 개별 모델로 10종을 만들겠다는 얘기냐. 만약에 개별 모델로 10종을 만들겠다 그러면 그 각각의 모델을 만들 때의 개발 비용이라든지 또 개발 계획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기적인 로드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완성차를 인수를 하시면서 이 사업체가 현실한 사업체도 아니에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이제 시한부 인생인데 이걸 어떻게든 기적적으로 회생을 시켜서 건강을 되찾게 해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까요? 건강을 잃고 있으면서 생명의 경각이 달려있는 이 중환자급의 그 사람을 정상적인 건강 상태로 돌려놓는데 비용이 더 훨씬 후자예요. 그런 환경인데 이 사람을 그냥 건강을 평균 상태로 올려놓겠다는 게 아니라 운동 능력까지 해서 이렇게 뛰고 달리고 하는데 문제없는 그런 정말 훌륭한 건강 상태로 다시 만들어 놓겠다는 흑자 전환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10종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모델을 낼 거고 이런 모델들을 만들기 위해서 플랫폼은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이며 가장 핵심이 되는 전기차 EV 사업을 하게 되면 그 핵심 기술이 뭔지에 대해서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기업 인수가 이제 계약 체결을 하셨고 또 앞으로 쌍용차의 미래를 이제 에디슨 모터스가 짊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해서 투자자도 있겠고 쌍용차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고 또 댓글 보시면은요 또 많은 사람들의 경험 보시면 어려서 우리 아버지가 무쏘를 타셨는데 어려서 쌍용 자동차 SUV를 탔는데 그 모습이 난 잊혀지지 않아서 쌍용 자동차 하면은 너무나 친숙하고 너무나 아련하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얼마나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또 쌍용차 관련해서 관련돼 있는 관계 산업들, 그 가족들 정말 국민들의 일상이 다 관련이 돼 있고 얽혀져 있습니다. 이런 기업을 인수하셔서 이제 이걸 정상화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나오셔가지고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지적이시고 말씀을 워낙 논리적으로 잘 하시기 때문에 듣다 보면은 의지는 확실하구나. 쌍용 자동차를 살리고 싶어 하시고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희망 그리고 또 이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마스터 플랜 뭐 이런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계획들을 진행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보관, 실제적인 기술이 있어야 돼요. 자동차는 기술 집약, 자본 집약입니다. 두 가지가 필수예요. 그리고 또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다 에디슨 모터스에서는 의심을 받는 부분입니다. 자본은 어떻게? 개발비, 그 엄청난 개발비. 흑자 전환도 어려운 상황에서 매년 3천억씩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을 하나 개발하는데 조까지는 쓰지 못하더라도 에디슨 모터스에도 경쟁력이 있는 전기차를 내려면 플랫폼에 적어도 한 2, 3천억은 쓰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안 쓰고 몇백억 정도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글로벌 기업 뭐 1조, 2조 단위의 플랫폼을 만들고 각 모델마다 2, 3천억씩 혹은 뭐 파생 모델이라 그래서 한 1,000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파생 모델을 내고 있는 이런 글로벌 기업의 전기차와 경쟁하겠다라는 그런 객기는 아니실 거 아니에요. 뭔가 보관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플랫폼 개발이 뭐 몇 달 만에 되는 거 아닌 건 알고 계시죠? 보통 글로벌 기업이 플랫폼 하나 기획하고 개발하는데 아무리 빨라야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의지가 있고 뭐 전기차 관련해 선택과 집중을 하셔가지고 이걸 최대한 빨리 1년 내에 할 수 있다라고 보죠. 그리고 비용도 현대 기아차, 뭐 GM, 폭스바겐 이런 기업은 사람들이 많아. 인적 자원이 너무 많으니까 인건비, 복지비, 그에 관련된 부수적인 비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가는 비용들 때문에 그렇게 많이 엄청난 개발비가 들어간다고 치고 이거를 낮춰서 뭐 한 5분의 1로 낮춘다고 해도 한 2, 3천억이 필요합니다. 플랫폼 개발만. 그럼 플랫폼 개발을 필요하고 세부 모델을 내고 열종을 낸다 그러면은 이것만 해도 비용이 거의 1조가 넘어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게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해내는 전기차와 그 품질이 더 우수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는 비빌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전기차를 만들어내려면 아주 적게 잡아도 이 정도예요, 자본이. 그럼 이런 자본을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인지. 단순히 흑자 전환을 말씀하셨는데 흑자 전환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우리가 지금 완성차 업계에서 실내 의자 바꾸고 인포테인먼트 바꾸고 고급스러운 그런 것들을 바꾼다고 해서 갑자기 자동차가 이거 새로운 차구나 인식돼서 막 날개 돋치지 팔려나가지 않는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에 대한 경쟁력 그리고 미래 기술에 대한 확실한 차별성 그리고 그 브랜드가 주는 reliability, 신뢰도, 안전에 대한 확신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그 어떤 화장을 떡칠을 해도 판매가 되질 않아요. 지금 렉스톤이 계속 지퍼 렉스톤이 판매되는 전략이 화장 떡칠해서 판매하는 전략 아닙니까? 본질은 변함이 없는데 계속 화장 고치고 앞에 마스크 뭐 라지에타 그릴 같이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성적이 어떻습니까? 신통치가 않아요. 계속 적자. 그러면 내부의 인테리어를 고치거나 뭐 조금 이렇게 손본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이 건강에 뭐 암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백혈병이나 이런 가장 그 사람의 그 건강 상태를 위협하는 그 근본적인 걸 근치를 하지 않고서 대증요법으로 조금 컨디션만 올리는 상황에서 내가 건강을 회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걸 통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쓰는 비용의 뭐 5분의 1, 6분의 1 아니 뭐 10분의 1 가지고도 뭔가 그 비슷한 효과를 내려면 글로벌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상회하는 그런 엄청난 기술력들, 차별화되고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 투자도 들어오게 되고 또 그 기업의 가치를 높게 보는 그런 완성차 업체들이 또 업무 협약을 통해서 투자를 제안을 합니다. 리바건 오토모빌리가 대표적으로 그런 기업 아니겠습니까? 클로아트의 작은 곳에서 출발했지만 전동화 부분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테슬라와 견줄 수 있는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를 하고 있고 하이퍼카 부분에서는 단연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폭스바겐에서 지금 투자한 금액의 몇십 배를 지금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최소 10조 이상을 투자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지금 리망 오토모빌리의 부가티도 지분을 51% 넘겨준 상황이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리망 오토모빌리는 네베라라는 슈퍼카를 통해서 자기들이 모터 관련된 기술, 그 다음에 인버터 관련된, 모터 드라이브 관련된 기술, 배터리 관련된 BMS 기술, 그리고 또 이걸 효과적으로 냉각할 수 있는 냉각 기술, 이런 부분들을 다 증명을 했습니다. 다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슈퍼카도 가지고 있고, 스포츠카도 가지고 있고, 대중차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단계별로 적용을 해서 이 기술을 그대로 접목하게 되면 윈윈할 수 있겠구나. 두 기업 자체가 리망 오토모빌에는 밸류를 얻을 수 있고 우리는 기술을 통해서 사업 전환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현대 기아차도 거기 가서 지분 확보를 하면서 기술을 상당 부분 업무 영역을 통해서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자, 에디슨 모터스가 이런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셔야 돼요. 언론에 나오셔가지고 우리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의심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있습니다 하실 게 아니라 실제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모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계획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또 건소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실리콘 카바이드라든지 이런 다양한 첨단 소재를 사용해서 인버터 파워 반도체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지, 배터리 BMS는 어떤 로직을 사용하고 있는지, 화재 방지 시스템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기차의 전반적인 안전성과 그리고 또 뛰어난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는 어떤 식으로 주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소비자들을 설득하고 에디슨 모터스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보여지면 계속 의심을 하게 돼요. 계속 무슨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거야? 전기차를 뭐 어떤 식으로?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의심을 갖지 않게 해야 됩니다. 디자인 관련해서, 개발 관련해서, 또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또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각각 필요할 때마다 완성된 기술 업체에서 사다 쓰실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그걸 개발하는 인력들은 얼마만큼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소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를 인수를 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쌍용차가 이러이러한 방식대로 살아나겠구나, 뭐 이런 확신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계속 나오셔가지고 믿어주세요, 응원해주세요. 응원하고 싶어요. 쌍용차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시작이 이렇게 좀 어수선했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결과로 말해야 되는 겁니다. 결과가 아름다워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뭐 좀 시끄러웠던 그런 논란들, 그리고 또 좀 어수선했던 분위기들이 나중에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과, 아름다운 결과를 다들 바라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그냥 단순한 그냥 천일몽 같은 그런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씩 극복을 하시려면 전체를 뭉뚱그려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하나씩 구체적인 방법을, 비전을 보여주셔야 돼요.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에디슨 모터스, 샌프란시스코가 전에는 수입해다가 단순히 그냥 조립해서 판매하는, 그것도 소형 전기차, 또 지도우 같은 그런 중국 현지에서도 데이트를 하지 못했던 2015년도에 그 자동차를 가져와서 했지만 뭐 내부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기술 보완이 이루어졌고 어떤 준비가 이루어져 있어서 지금 수준이 이만큼 올라왔다. 그 다음에 쌍용 전기차의 EV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 파워트레인 플랫폼을 우린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고 얼마를 투자하고 어떤 기술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도 이 정도 준비를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전기모터, 배터리 BMS 부분에서는 이러이러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품화해서 단계별로 제일 먼저 나올 모델은 이 모델, 그 다음 나올 모델은 이 모델, 이런 로드맵을 제시를 하셔야 돼요. 그 로드맵을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쌍용 자동차가 이런 EV를 순차적으로 선보이게 되면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점점 쌍용 자동차가 다시 EV를 기반으로 해서 자리를 잡아나가고 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 소비자들이 쌍용 자동차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제품 경쟁력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 몇 년 정도에서는 뭐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단순히 몇 종 만들겠다, 이렇게 나가겠다, 뭐 우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의지와 그 정도의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시고 자신의 모든 자산을 다 투입을 하셔가지고 쌍용차와 함께 침몰을 하던 아니면 화려하게 비상을 하던 운명을 같이 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 그러면
쌍용차의 경영진들이나 소비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재 전기차 관련해서 완성차의 대행 생산해주는 업체들이 많아요. 마그나 파워트레인을 비롯해서. 이런 업체에 소니처럼 하나 프로토타입을 만드셔서 보여주시면 돼요. 이런 형태의 전기차를 이렇게 만들겠는데 이 전기차가 배터리가 뭐가 들어가고 BMS 뭐가 들어가고 출력은 얼마고 인포테인먼트는 얼마고 소프트웨어는 이게 들어갔고 한 번 충전에 이만큼의 거리를 가는데 이렇게 해서 양산화돼서 얼마의 판매가 가능할 거로 보이는데 쌍용 자동차를 제가 인수를 하면 이런 식의 자동차가 제1번 타자로 나가서 EV가 이렇게 나가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 믿어주세요 하면 사람들이 실제로 눈으로 보고 아 그렇구나 저게 앞으로 에디슨 모터스가 보여줄 쌍용의 미래의 출발점이구나 해서 의심을 바로 거둘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하셔야죠. 그게 가장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고 투자자들이든 소비자들이든 네 그리고 또 쌍용 경영진이든 누구든 다 빠르게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정석적인 방법들을 왜 사용을 안 하시는지 전 그게 매우 궁금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쌍용 자동차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영근 대표님, 에디슨 모터스 정말 훌륭한 그런 사업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어려운 시기에 네, 정말 생각도 못했던 방법으로 기업을 인수를 해서 새로운 어떤 쌍용 자동차의 미래를 부품을 가지고 설계하시는 거 정말 진취적이고 대단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거 이왕 시작하셨으니까 성공적인 결말을 아름답게 보여주셔야 돼요. 시작은 의지로 하셨지만 끝은 이제 국민들이 함께 할 겁니다. 다 지켜볼 거예요. 영광스러운 결과를 맺던 치욕의 결과를 맺던 이제 강영건 대표님의 이름은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들에게 각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쌍용 자동차의 정상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 어떤 방식으로 쌍용 자동차를 이끌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보관들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